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악기초 이론 11번째 시간, 오늘은 악상기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상기호는 음악을 살아 숨쉬게 하는 표현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악보 위에 빠르기, 샘여림, 악보를 이 노래를 어떻게 해라라는 여러 가지 기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호흡을 불어넣듯이 살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악상기호란 무엇인가? 악보 위에 있는 음표나 또 쉼표, 이런 기호들을 어떤 빠르기로, 어떤 샘여림과 느낌으로 연주할지를 알려주는 약속된 표시입니다. 작곡자만 알고 이거 부르는 사람 모른다 그러면은 작곡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서 편지 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이 표시들, 이 기호들을 여러분들이 알 때에 이 작곡을 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음표만 가지고는 밋밋하죠. 그런 음악에 표정과 생동감을 더해주는 연주의 양념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작곡가가 의도한 분위기를 연주자, 지휘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이 악상기호는 대부분 이탈리아 출판 전통이 굳어져서 이탈리아 말들이 표준어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로 악상기호에 대해서 알면 좋겠고요. 우리가 공부할 대충 한 6가지로 나누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샘여림, 영어로 다이나믹스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피아노 포르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빠르기 말, 템포지요. 그걸 어느 정도로 연주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낸 말, 익스프레션, 곡의 성격과 느낌과 표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티큘레이션, 음을 잇고 끊는 방법. 어느 부분에 어떻게 음표를 연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아티큘레이션에 포함되는 게 테노토라든지 액센트라든지 스타카토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다섯 번째는 꾸밈음. 주음을 장식하는 음들이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부할 것은 뭐냐면 리피트, 반복, 어떻게 반복을 하게 될 것인가. 이 표시는 어떤 반복을 이야기하는가. 또 이건 어떻게 자리바꿈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악보를 읽는 길잡이인 기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샘여림. 오선보에 음표를 쭉 적어놨어요. 음낮이가 물론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음낮이만 표현됐을 뿐 세게 내라, 여리게 내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표현은 뭐로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는 이 기호, 여기 PP, P, MP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잖아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P는 피아노, 여리게, 더 여리게 하면 피아니시모, 그리고 조금 여리게 요거는 메조 피아노, 그 다음에 보통 크기로 하는 게 있겠죠. 중간에 여기 표현은 안 해놨지만 아무것도 표시가 없으면 그냥 보통 크기겠죠. 그 다음에 F라고 적었네요. F는 포르테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메조 포르테, 조금 세게, 포르테는 세게, 아주 세게 하는 것은 포리티시모. 만약 더 세게 하라 그러면 세게 FFF 해가지고 뭐라고 읽어요? 포르티시시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어느 부분이 그렇게 여리게 혹은 세게라는 표시이고요. 만약에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점점 세지고 어느 부분부터 어느 부분까지 점점 여려지게 하라. 이런 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점점 세게, 여기 이쪽으로 입이 쫙 벌어진 이런 형태로 크레센도라고 돼 있죠. 보통 CRESC하고 점 딱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줄임말이라는, 줄임
표시입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점점 여리게 이쪽으로 이렇게 화살표처럼 되어 있는 거 데크레센도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이런 어떤 악보를 보다가 이런 표시가 되어 있거나 이런 문자가 써져 있으면 점점 여리게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노래를 하면서 점점 여려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간에 요런 의미, 요런 게 SF라든지 SFZ라는 요런 표시가 딱 나왔어요. 혹은 이 스포를 잔다라고 전체를 다 쓰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냥 SF나 주로 SFG라고 이렇게 쓰죠. 이건 스포를 잔도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음만 특히 3개. 평범하게 연주하다가 내 주를 가까이. 근데 하에 스포르잔도가 돼 있어요. 하게 하면 이런 식으로 그 음만 특별히 3개 내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빠르기 말입니다. 템포. 곡의 첫머리에 보통 적혀 있고요. 전체 속도를 안내합니다. 뭐 숫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메트로놈 빠르기 표현. 메트로놈이라는 거는 빠르기를 나타내는, 이게 말하자면은 기계예요. 똑딱 똑딱 하면서 그게 이제 60이 1분에 60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한 번이 1초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돼서 만약에 120이다 그러면은요, 1분으로 기준했을 때 어떻게 해요? 1초 안에 2번씩 똑딱거리죠. 똑딱 하면서 1초 안에 120번 왔다 갔다 하는 소리예요. 그게 메트로놈의 원리거든요. 자,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 보통 빠르기 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인데 느리게, 그 다음에 보통, 빠르게. 보통부터 보도록 할게요. 메트로놈이 약 76에서 120 bpm 정도인데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레토. 자, 보통 모데라토가 보통 빠르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단테는 모데라토보다는 약간 느린 느낌이고요. 알레그레토는 모데라토보다는 약간 빠른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느리게부터 먼저 볼게요. 그레이브, 라르고, 그라베, 라르고, 아다지오. 전부 다 이탈리아 말들입니다. 아주 느리게. 라르고는 느리지만은 좀 폭넓게. 그라베는 느리고 장중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라는 더 빠르게 표현하는 것들 120에서 한 200 bpm 정도 되는 거 굉장히 빠르죠. 딴딴딴딴딴딴 이 정도 되는데 알레그로가 보통 빠르게로 많이 쓰이고요. 요 비바체는 비바 하면 뭐 만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경쾌하고 빠르게 파파파파 약간 뽕뽕 뛰는 느낌이죠. 프레스토는 똑같이 빠르기지만은요, 자동차처럼 쫙 깔려가지고 승용차가 쫙 깔려가 빠른 거. 이것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는 잔잔잔잔잔잔잔잔잔 깔려서 빠른 겁니다. 얘는 퐁퐁 뛰면서 빠른 거고요. 빠른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인 속도를 안내하는 빠르기 말이 있는가 하면은 가다가 속도를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변화를 나타내는 말. 점점 느리게 리타르단도, 아첼레란도 점점 빠르게. 그 다음에 어템포 본디 빠르게. 아템포라 그러죠. 아템포는 점점 느리게 했다가 원래 빠르기대로 가라. 원래 표준대로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바토는 자유로운 템포로 연주를 하라. 그러니까 지휘자의 혹은 연주자의 의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낸 말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나타낸 말이 곡의 표정과 느낌을 주는 거죠. 같은 곡이라도 어떤 느낌말이 있는가에 따라서 슬프게 부를 수도 있고 우아하게 부를 수도 있고 힘차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감정으로 연주한지 거기에는 나타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곡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나올 때마다 또 직접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돌체, 부드럽고 달콤하게. 그 다음에 에스프레시보, 이거는 표정이 있게. 여기 이탈리아 말도 있지만 한글로도 친절하게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고 읽으시면 돼요. 정열적으로. 이거는 아파시오나토. 장엄하게. 이거는 마에스토소.
그 다음에 트랑quillo 고요하고 차분하게,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그 다음에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콘브리오 생기 있게, 아지타토 격하게, 레제로 가볍고 경쾌하게, 뭐 이런 나타낸 말이 있습니다. 다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통 많이 나오는 게 돌체, 뭐 에스프레시보, 그 다음에 콘브리오 혹은 칸타빌레, 뭐 이 정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음을 잇고 끊는 표시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어떻게 시작하고 잇고 끊어서 흐려낼지를 지시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타카토죠. 스타카토, 음을 짧게 끊어서 음표 위에 아래 혹은 위에다가 점을 똑 찍어놨죠. 이거는 거의 그 음표가 가지고 있는 음가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가토,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불러라. 레가토. 레가토는요, 서로 다른 음을 이어줄 때, 만약에 미, 솔 있어요. 미, 솔 낼 때 그냥 원래는 미, 솔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되지만은 레가토로 만약에 연결돼 있다. 그럼 미, 솔, 미 마치 이렇게 뭉 하고 연결되듯이 이걸 슬로로 연결해 놓은 거는 그런 부드럽게 이어나가라. 테누토, 음의 길이를 충분히 음표의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꺼놨어요. 요 선이에요. 그거는 테누토, 음을 길이를 충분히 하는데 약간 좀 푹 눌러서 충분히. 악센트, 그 음을 또렷이 세게 하라. 이 꺽쇠기호예요. 탁 꺾어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르카토, 하나하나 힘주어서 하라. 빵, 빵, 빵.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할 때는요, 요 쐐기기호 거꾸로 해놓은 게 있어요. 요 마르카토예요. 페르마타는 본디 길보다 길게, 느림표 아시죠? 눈썹 같이 생긴 데다가 밑에 눈 하나 똥 하고 찍어 놓은 거. 그게 페르마타예요. 본디 길보다 일반적으로는 2배 혹은 3배로 길게 하라. 뭐 이런 아티큘레이션이 있습니다. 악보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보면은 뭐 지휘자가 느려라, 짧게 해라 말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꾸미음. 꾸미음이라는 것은 어떤 음이 나오는데 그 음의 앞이나 뒤에서 꾸며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 장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음을 장식하기. 멜로디의 화려함과 변화를 더하는 작은 음들 혹은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이제 바로크 시대에 특별히 풍성하게 쓰여졌었습니다. 트릴, 주음과 원음을 빠르게 번갈아 하는 거 TR이라고 표시돼요. 막 이렇게 뚝 흔드는 거죠. 모르덴트, 트릴 있고 모르덴트라는 것이 있는데 주음과 위듬 또는 아래음을 짧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 턴이라는 게 있는데 위듬과 주음 아래음을 돌드시고 땅 돌리죠. 앞 꾸밈음, 주음 앞에 기대듯 붙는 긴 꾸밈음. 약간 길어요. 보통은 짧게 이러는데 얘는 좀 길어요. 앞 짧은 꾸밈음은 이게 짧은 앞 꾸밈음, 주음 앞에 앞을 스치듯이 아주 짧게 하는 거. 이렇게 따당 하는 요런 것들. 이게 꾸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악보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보니까 반복하는 거나 자리 바꿈하는 거나 이게 리피트 하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주의 순서를 안내하는 뭐 표지판이다. 어디서 되돌아가고 어디서 건너뛰고 어디서 끝낼지를 알려주는 거다.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도돌이표입니다. 사이를 한 번 더 반복해라. 이렇게 도돌이표 아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다 카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악보를 쭉 연주를 하다가 어느 부분에 요 도돌이표 뒤에 부분 요거 있잖아요. 요걸 해놨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카포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DS라고 써놨어요.
달 세뇨인데 요거는 세뇨 표시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뇨 표시는 어떻게 되냐면 S자에서 중간에 짝대기 하나 긋고 점 양쪽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세뇨예요. 세뇨 표시로 돌아가는 거다. 그다음에 세뇨, DS가 돌아오는 지점이다. 달 세뇨가 돌아오는 지점이다. 그다음에 코다. 코다는요. 우주선처럼 생겼는데 위에하고 밑에하고 중간에 동그라미 있고 옆으로 줄 하나 끊고 밑에다가 줄 하나 끊는 거. 마무리로 건너뛰는 종결부다. 코다. 나중에 한번 실제로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 피네. 피네는 곡이 끝나는 지점이다. 뭐 직접 피네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로줄이 있는데 두 선 세로줄이 있거든요. 마치는 부분에 거기에다가 페르마타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느림표. 눈썹 같이 해가지고 점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마치라. 그 곡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런 표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악상기호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샘여림, 빠르기 말, 나타낸 말, 아티큘레이션, 꾸밈은 반복기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고 악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거나 악보를 만나게 되면 이 순서대로 제일 먼저 뭘 봐요? 이 곡은 어느 정도 빠르기구나. 전체적인 속도를 확인하고, 이 곡은 전체를 쭉 보면서 어디서 여리고 어디서 세게 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타낸 말이나 다른 어떤 기호가 있는가. 이 곡에는 어떤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연주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 상세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그냥 부르고 지휘자만 의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작은 기호 하나가 연주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상 기호들을 통해서 악보 속에 있는 작곡가가 의도하는 소리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성가대원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